자유와 차이 그리고 관계를 존중하고 책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독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출판사 바람의 아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아이들 22번째 인스타 라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월 바람의 아이들 또 22번째 이런 시간을 맞아서 인스타 라방 첫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분입니다. 네, 마포에서 이 작은 책방 하면 땡땡땡 맞추기 약간 네, 정말 사랑하는 애정하는 사춘기를 운영하시는 유지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라방을 시청하시는 여러 독자님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소개를 받고 많이 수줍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사춘기를 운영하고 있는 유지연이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 손님 아니고 주인. 여기 저희 놀러 왔어요. 사춘기 책방으로 바람의 아이들이 같은 동네인 맞아요. 거죠. 네, 걸어서 못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반갑고, 저희 책방 사춘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는 하겠지만 이제 5년 차가 됐고, 네, 이게 벌써 5년이에요? 벌써 5년 차가 됐고요. 예, 더 잡았네요. 더 잡았어. 네. 여기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문학이라는 장르를 다루고 있는 작은 책방이고요. 그림책, 동화, 그럼 청소년 문학, 그리고 어른이들을 위한 소설이나 에세이들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환영하는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나의 전시를 테마로 이렇게 공간을 좀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변신하는 것이 요즘 책방 사춘기의 컨셉입니다. 책방 사춘기를 찾아온 데에는 앞에 소개하신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문학 책방 이라는 컨셉이 어쩌면 더 끌렸기 때문에 그래, 이웃이면서도 사춘기를 꼭 가야 한다. 예, 아시었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사춘기와 함께 꼭 인스타 라방을 한번 하자 이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청소년 문학서점 사춘기하고 바람의 아이들 책 중에서 어떤 책을 할까 하다가 뒷편에 보이시죠? 네, 오늘은 장장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지구를 사랑한다면 바르바라처럼 네, 보이시죠? 그리고 나도 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 두 권의 청소년 도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권 가볍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안 읽으신 독자님들 위해서 대표님은 이 책을 어떻게 만나셨을까 궁금했어요. 네. 1번에 대한 질문. 1번의 질문.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두 권을 받으시고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권에 대한 느낌을 낱말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낱말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좋습니다. 두 가지 낱말입니다. 네. 반성과 반성. 존경. 반성과 존경. 네. 두 번의 책을 읽고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반성은 이해하는데 존경은 더 설명을 듣고 싶네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청소년 주인공들인데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인식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올바르지 않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지점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인물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약간 반성하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반성과 존경. 오늘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이 청소년들이지만 원래 존경은 윗사람에게 이렇게 존경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 앞서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존경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조금 두 권의 책을 잠깐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나는 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네. 2012년에 출간된 책이더라고요. 미카엘 올리비에라는 작가가 지었고요. 이 책은
다 쓰지도 못할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고 사는 것에 의문이 생긴 그 반성. 네, 맞아요. 저도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지만 항상 내 맥시멀리스트인데 네. 그런 주인공 소년 위고가 소비를 조장하는 그 광고의 공격에 맞서서 광고를 청소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행동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계속해서 사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싸우면서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물질 만능주의나 소비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네.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그 인상 깊었던 제목도 같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포스트잇 네. 이렇게 붙여오셨어요. 네. 열심히 읽었습니다. 끝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행복해지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할까요?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정말 그러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전 16살이고 선생님 말씀처럼 앞날이 창창한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겁이 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자각하기 전에는 더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부모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여기까지 제가 인용을 했는데 늘 그 부모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네. 뼈를 이제 때리는 네. 그런 이 대목이 약간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읽으신 분들한테 조금 와닿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꼽아봤고요. 또 한 권의 책은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이 이제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지구를 사랑한다면 바르바라처럼이라는 책이고 작년 2021년에 출간이 됐어요. 이자벨 콜롬바 작가가 이 책을 지었고요. 이 책은 그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요리사라는 꿈을 꾸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르바라라는 소녀가 주인공이고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시위대를 조직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활동가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유명세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언론과 그다음에 대통령, 대중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에 지지 않고서 바르바라는 자신과 지구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바라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일삼고 또 눈앞의 이익으로 환경을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행동하는 주인공인데 이게 기후위기가 지금 우리 현재의 문제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인 그 프랑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활동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저 되게 재미있고 유의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인상 깊은 대목을 하나 꼽아봤는데 중간에 나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특히 내가 자신들보다 덜 고단한 삶을 살도록 나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벌인 투쟁을 잊고 싶지 않다. 나는 그 투쟁을 기리며 내 뒤에 올 세대들의 삶이 지금 이 지구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싸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바르바라를 조금 더 사실 자기랑 완전히 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그 행동이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고 이 부분을 소개해보았습니다. 네. 두 권의 소개를 유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안 읽으셨지만 어떤 내용일까 다들 아시게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꼭 그 낱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반성과 존경에 대한 그 두 낱말을 가지고 저희가 이 두 권의 책을 조금 더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작가의 작품, 또 다른 작품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가면요. 미카엘 올리비에, 그쵸? 네. 미카엘 올리비에는 저희 이제 2004년에 뚱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으로 저희에게 왔었고요. 또 2010년에 이덴, 이덴이라고 하는 책으로 바람의 아이들에서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뚱보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쵸? 딱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외모를 가지고, 어떤 상대를, 보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담겨 있고, 이대는 또 어떤 도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도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그 환타지를 만들어가는 어떤 세상에서
잘못된 거죠. 그쵸? 잘못된 어떤 약물 투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빗대어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좀 바람직한 세상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카엘 올리비에가 쓴 작품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벨 콜롬바, 그쵸? 이자벨 콜롬바는 저희 출판사 바람의 아이들은 아니지만 네, 야노시 코르차크 또 내일을 지키는 작은 영웅들 이런 책들 썼습니다. 두 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지금 좀 사회적인 이슈를 좀 더 명확하게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이렇게 이 공간에서든 아니면 그 만나는 네. 여기가 어린이 청소년 문학을 다루는 곳이니까 네. 주변에 그런 청소년 친구들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쉽게도 청소년 친구들은 많이 못 만나고 있는데 워낙에 좀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어떤 활동으로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업 탐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간에 이제 좀 약간 경험을 위해서 올 때 정도만 저희가 청소년들을 가까이 보고 있고 사실 청소년보다는 어린이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알고 싶은 존재인데 청소년들은 약간 이러시면 안 돼요. 문을 열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여전히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되게 저도 밖을 이렇게 늘 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알고 싶은 존재가 저한테 있어서 청소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바르바라처럼 그 행동하는 청소년들을 보기 시작한 게 좀 됐어요. 그쵸. 한국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실 건가요? 라고 하는 교복을 입고 거리로 나왔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죠? 그쵸? 네. 그 정도. 네. 5년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은 어쩌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다가올 것 같은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르바라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익숙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뭔가 익숙한 세대인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더 자기 삶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저도 되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외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르바라가 결코 작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이런 활동가들이 네네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알려지거나 대표되는 어떤 바르바라 보면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금방 그레타 툰베리, 맞아요. 그쵸? 툰베리 이야기인가? 막 이런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는 딱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아직은 이제 많지는 않아서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런 인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런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좀 진지하게 들리려면 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그들을 마음껏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고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는 올라가야 하는 학업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학업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미래가 청년들도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가 어떨 것인가가 조금 더 보여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참 우연찮게도 바르바라도 부모하고는 싸우는데 할머니 그쵸? 네. 한 세대 위에 하고는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들을 설정하는데 혹시 뭐 그런 너무 멋진 예시더라고요. 그런가요? 현실적이지 네, 않은? 사실 약간 좀 뭐랄까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더 윗세대를 이렇게 설득하고 소통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책에서는 할머니란 존재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진 않고 어떤 정신적 지주처럼 그렇죠.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바르바라나 아니면 이제 나는 소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에서처럼 네. 우리 이렇게 좀 책방 산책에서도 제가 처음 찾아왔을 때 책방 산책이라니까 사춘기 저희 동네에 산책이 있어서 간접 홍보를 했네요 막. 네, 책방 사춘기를 제가 처음 이곳에 찾아왔을 때 한쪽에 문구라고 하는 아이템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어린이 문구. 네네. 아직도 그때 이렇게 구입했던 것들이 있는데 막 보면 막 이렇게 내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 문구는 실제로 어린이 문구들이었는데 어른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네. 이렇게 사셨었어요. 내가 쓸 것이다 하면서. 맞아요. 글을 많이 쓰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연필깎이 이런 거 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네. 근데 이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하고 되게 많이 연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없이 버리고 그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는 이거 그리고 더 취할 것들을 막 부추기는 이런 세상에서 읽으시면서 어떤 대목을 공감을 하고 어떤 대목을 조금 이제 아까 존중이라고 했는데 나는 실천하지 못할 때 존중이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존중을 쓴 거기는 한데 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여기는 책을 판매하잖아요.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책은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럼 책은 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읽으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니야 책은 그래도 필요한 우리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저도 읽기도 했고 사실 진짜 너무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마음이 잘 안 되는 네. 것 중 하나가 전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돈의 문제, 경제관념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소비가 주는 어떤 그 욕망을 해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좀 우울할 때는 뭘 사면 행복해지고 약간 그런 효과를 믿으면서 큰 거 사지 않는 사람들 조그만 거를 사면서 사실 그렇게 행복을 느껴왔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 이면에는 어떤 이게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늘 해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가 이 책을 마주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접하기가 더 너무너무 지금은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전단지나 광고판으로 등장했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이전의 이야기들이고 지금은 사실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딜 가도 광고를 매일매일 접하고 있고 심지어 TV에서 드라마만 봐도 PPL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환경이 점점 더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늘 자꾸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니 이제 좀 더 물론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뭔가 광고를 지우는 일까지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존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조금 덜 사는 그런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다른 사람들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실천거리를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문제도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자꾸 우리 주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바뀐다는 거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홍보해야 되죠. 많이 이 그 바람의 아이들 인스타 라방을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어쩌면 독자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